일반 검진 문진표. 본 영상은 일반 건강검진의 문진표와 추가 문진표의 순서로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이어 문진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반 건강검진. 여러분은 이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막연히 생각하는 건강검진과 실제 일반 건강검진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검진 자격이 있는 대상에게 발병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질환의 유무를 검사하는 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또는 개선이 가능하도록 일반 건강검진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일반 건강검진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0년부터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을 짝수연도 출생자인 지역세대주, 만 20세 이상의 지역세대원과 피부양자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법.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검진기관에 방문했다면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진표를 받아들면 생각보다 다양한 문항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일반 건강검진 문진표, 이렇게 작성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진표 작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를 적는 것입니다. 해당 공간에 수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편으로 결과통보서를 받을지 이메일로 결과통보서를 받을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편을 선택하신 경우 기재하신 주소로 결과통보서가 배송되며 이메일을 선택하신 경우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결과통보서가 발송됩니다. 검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적으셨다면 본격적으로 문진표 작성을 시작합니다. 처음 항목은 과거 병력과 가족력 등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문항을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답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검진 대상자는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만 심뇌혈관 질환 위험평가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약물 치료 중이십니까? 뇌졸중 혹은 중풍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예에 표시해 주시고, 진단받으신 적이 없다면 아니오에 표시해 주세요. 다음으로 현재 뇌졸중과 관련한 약물 치료를 하시는 중이라면 예에 표시해 주시고,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기타의 항목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답변에 표시해주세요. 2번.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뇌졸중 혹은 중풍으로 인해 본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가 있다면 예에 표시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없다면 아니오에 표시해 주세요. 이유,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기타 항목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답변에 표시를 해주세요. 3번.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입니까? 본인이 현재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면 1번 예에 표시해 주시고, 아니라면 2번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세요.
만약 모르시겠다면 3번 모름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문항부터 6-1번 문항까지는 흡연 및 전자담배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을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답변에 표시를 해주세요. 4번. 지금까지 평생 총 5갑, 100개비 이상의 일반 담배, 권련을 피운 적이 있습니까? 평생 총 5갑, 100개비 이상의 일반 담배, 권련을 피우지 않았다면 1번 아니오에 표시해 주시고 5번 문항으로 가셔서 계속해서 문진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번 예를 선택하셨다면 4-1번 문항으로 가셔서 계속해서 해당 문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1번. 현재 일반 담배, 권련을 피우십니까? 1번. 현재 피움을 표시하셨다면 흡연 기간이 총 몇 년인지, 하루 평균 몇 개비를 피우는지 숫자를 적어주세요. 2번.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을 표시하셨다면 금연하시기 전까지 담배를 몇 년이나 피우셨는지, 금연하시기 전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인지, 끊은 지는 몇 년인지를 숫자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5번. 지금까지 권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 아이코스, 글로, 닐 등을 피운 적이 있습니까? 1번 아니오를 선택하셨다면 6번 문항으로 가셔서 계속해서 문진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번 예를 표시하셨다면 5-1번 문항으로 가셔서 해당 문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5-1번. 현재 권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를 피우십니까? 1번. 현재 피움에 표시했다면 흡연 기간이 총 몇 년인지, 하루 평균 몇 개비를 피우는지 숫자를 적어주세요. 2번.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을 표시하셨다면 금연하시기 전까지 담배를 몇 년이나 피우셨는지, 금연하시기 전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인지, 끊은 지는 몇 년인지를 숫자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6번.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1번 예에 표시를 하신 뒤 6-1번 문항으로 가셔서 해당 문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번 아니오에 표시하셨다면 7번 문항으로 가셔서 계속해서 문진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6-1번. 최근 한 달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사용한 적이 없다면 1번 아니오에 표시를 하시고 월 1일에서 2일 사용했다면 2번에, 월 3일에서 9일 사용했다면 3번에, 월 10일에서 29일 사용했다면 4번에, 매일 사용했다면 5번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7번 문항부터 7-2 문항까지는 음주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음주 습관에 맞는 답변을 표시해 주세요. 7번. 술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신에게 적합한 답을 골라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횟수를 적으시려면 1번에 표시를 하시고 숫자를 적어주세요. 한 달을 단위로 횟수를 적으시려면 2번에, 1년을 기준으로 횟수를 적으시려면 3번에 표시를 하시고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4번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은 7-1, 7-2번 문항은 작성하지 않고 8번 문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7-1번. 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어느 정도 마십니까? 술자리에서 본인이 평균적으로 마시는 술의 양을 생각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와인 중 본인이 마시는 술에만 답을 해주세요. 술 종류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며 선택지에 없는 술 종류는 비슷한 술 종류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잔,
병, 캔, cc 중 본인이 작성하기 편한 단위의 숫자를 적어주세요. 7-2번. 가장 많이 마셨던 하루 음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술을 마신 날을 생각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마셨던 술에만 답을 해주세요. 술 종류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며 기타 술 종류는 비슷한 술 종류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잔, 병, 캔, cc 중 본인이 적기 편한 단위의 숫자를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체활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을 보시고 본인의 신체활동에 맞는 답에 숫자를 써주세요. 계속해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을 보시고 본인의 신체활동에 맞는 답에 숫자를 써주세요. 8-1번. 평소 일주일간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며칠 하십니까? 여기서 고강도 신체활동이란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건설 현장 노동, 계단으로 물건 나르기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평소 일주일 중 이런 신체활동을 하는 날의 숫자를 빈칸에 적어주세요. 0을 적으셨다면 8-2번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2번. 평소 하루에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몇 시간 하십니까? 하루 중 고강도 신체활동으로 보내는 평균 시간입니다. 시간과 분 단위로 숫자를 빈칸에 적어주세요. 9-1번. 평소 일주일간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활동은 며칠 하십니까? 여기서 중강도 신체활동이란 빠르게 걷기, 복식 테니스 치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가벼운 물건 옮기기, 청소 등의 활동으로 8번 문항과 관련된 신체활동을 제외하고 답해 주셔야 합니다. 평소 일주일 중 이런 신체활동을 하는 날의 숫자를 적어주세요. 0을 적으셨다면 9-2번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2번. 평소 하루에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몇 시간 하십니까? 하루 중 중강도 신체활동으로 보내는 평균 시간입니다. 시간과 분 단위로 빈칸에 숫자를 적어주세요. 10번. 최근 일주일 동안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엮기, 철봉 등 근력 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최근 일주일 중 이런 근력 운동을 한 날의 숫자를 빈칸에 적어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 작성법.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는 노인의 신체가 온전한지 알아보기 위한 문진표로 특별히 만 66세, 만 70세, 만 80세 수검자만 작성합니다. 그럼 함께 작성해 볼까요? 가장 먼저 검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수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세요. 검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적으셨다면 본격적으로 문진표 작성을 시작합니다. 문항을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답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1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매년 하십니까?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면 1번. 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아예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면 2번. 아니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2번. 폐렴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까? 폐렴 예방접종을 받으셨다면 1번. 예에 표시를 하시고 폐렴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2번.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세요. 3번. 다음은 일상 수행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십시오. 반괄호 1번. 음식을 차려주면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하십니까? 혼자 식사가 가능하시다면 1번. 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혼자 식사가 불가능하시다면
2번 아니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반괄호 2번. 옷을 챙겨 입을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혼자서 옷을 입으실 수 있다면 1번 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혼자서 옷을 입지 못하신다면 2번 아니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반괄호 3번. 대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출입할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혼자서 대소변이 가능하다면 1번 예의 동그라미를, 혼자서 대소변이 불가능하다면 2번 아니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반괄호 4번. 목욕하실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혼자서 목욕을 하신다면 1번 예의 동그라미를, 혼자서 목욕을 못 하신다면 2번 아니오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세요. 반괄호 5번. 식사 준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혼자서 식사 준비를 하신다면 1번 예의 동그라미를, 도움을 받아 식사 준비를 하신다면 2번 아니오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세요. 반괄호 6번. 상점, 이웃, 병원, 관공서 등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곳의 외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혼자서 외출할 수 있으시면 1번 예의 동그라미를, 혼자 외출이 불가능하다면 2번 아니오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세요. 4번. 낙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6개월간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넘어진 적이 있다면 1번 예의 동그라미를, 넘어진 적이 없다면 2번 아니오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세요. 5번. 배뇨장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변을 보는데 장애가 있거나 소변을 지린 경우가 있습니까? 소변을 보는데 장애나 불편함이 있다면 1번 예의 동그라미를, 소변을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2번 아니오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일반 건강검진에서 활용되는 문진표의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문진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째, 올바른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먼저 문진표에 기록하는 개인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불명확할 시 애써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항을 다 작성하신 후 제출 전에 다시 한번 개인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치는 최근에 가깝게 작성합니다. 문진표의 일부 문항은 평균적인 수치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편차가 큰 경우 되도록 최근에 가까운 수치를 적어주세요. 기록된 수치가 현재의 몸 상태와 많이 다른 경우 중요한 검사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추가 문진표는 특정 수검자만 작성합니다. 추가 문진표는 만 66세, 만 70세, 만 80세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연령이 아닌 경우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